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김현필 특파원입니다. 이제 잘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운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상황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빨리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오늘 사실 그 JP모건이 다른 은행들 데리고 전격적으로 시장에 좀 개입을 했죠. 사실상 뒤에 금융당국이 지시한 건데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나갔다 다시 오느라 조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월스트리트 제목은 JP모건 등 2008년처럼 백기사에 나섰다. 침체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고요.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오늘 기술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누수의 달인 아빠손님, 라이언 대리님, 메인맵님, 우정현님, 천사 루시퍼님, 이큰 개구리님, 정진호님, 신영기님, 더킹카님, 내맘신쿵님, 형님, 그리고 처음 오셨다는 한성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멘트님 죄송해요. 꽃기호 형님 잘 보이시죠? 중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나갔다 왔습니다. 죄송하고요. 시간을 좀 까먹었으니까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크레딧 스위스가 전격적으로 중앙은행에서 537억 달러 크레디트 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이 크레디트 라인은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다 537억 달러를 빌려 쓰는 건 아니고 열어놓으면 한도 내에서 갖다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 자체도 약간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열었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두면 평소에 좋긴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 여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좀 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JP모건 체이스, 시티 같은 월가 큰 손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나스닥 2.4%, S&P, 다우 1% 넘게 올랐거든요. 나스닥 같이 한번 보실게요. 초반에 조금 안 좋았어요. 사실 왜 안 좋았냐면 오늘 지역은행들이 초반에 어제 사실 크레딧 스위스 지원권이 있었음에도 오늘 초반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팩 웨스트 뱅크 코퍼레이션 이런 데가 오늘 초반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30%까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떨어진 거야 그렇다고 치고 오늘은 그래도 크레딧 스위스가 어제 좀 밤늦게 있었으니까 오늘은 좀 괜찮아야 되는데 오늘도 마이너스 열자마자 마이너스 20 몇 프로, 30% 이렇게 빠지니까 위기가 또 한번 오는 거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금융당국 지도하에 은행들이 뛰어들었는데 S&P 500 웹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 나스닥 많이 올랐잖아요.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다 올랐습니다. 거의 다 초록색이죠. 아주 좋았어요. 국채금리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좀 시장이 괜찮아 조금 안정을 찾겠구나 이런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그동안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너무 강했었고 조금 이제 안정을 찾겠구나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흔들렸다는 거. 빅보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거는 오늘 유럽중앙은행에서 0.5%포인트 인상했다는 거 요거 하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게 참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2008년 사실상 2008년 이후 이런 그림을 처음 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주가를 한번 같이 먼저 보시죠. 오늘 엄청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괜찮아졌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처음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또 매각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또 안 좋았어요. 지금 사실 이 정도 되면 예금 유출을 받긴 했지만 내부 경영 사정은 말이 아닐 겁니다. 예금 막 빠져나가고 이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소문이 나면 예금 금리를 더 많이 줘야 예금을 받아올 수 있고
대출하는 것도 금리를 더 깎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제가 쓰는 은행이 위험하다, 걔네 망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은행에서 굳이 대출 받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 금리는 또 싸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금 금리는 더 많이 주고 대출 금리를 깎아주면 그 마진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요번에는 어쨌든 넘길 수 있지만 경영사정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그건 알아두시면 좋고, 어쨌든 오늘도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거 그나마 죽다 살아났죠. 사실 이건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오늘 사람들이 못 믿었던 거예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뭔가 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은행이 결국 나선 겁니다. 4대 은행이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50억 달러씩,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25억 달러씩, PNC 포함 5개사가 10억 달러씩. 이게 크기에 따라서 제가 객출이라고 썼거든요. 나눠내는 겁니다. 자, 300억 달러는 어떻게 조성됐을 거냐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필요한 예금이 대충 얼마인지 나왔을 거예요. 빠져나갔던 거 좀 메우려고. 그럼 얼마? 금액이 나오죠? 300억 달러. 그럼 이제 몸집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JP모건, 야 니네 4명은 크니까 니네 50억씩 내. 골드만삭스 25억씩 내. 나머지는 야 10억씩 내라. 이게 대충 정해져 있어요. 한국에서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재벌 수지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삼성이 예를 들면은 삼성이 500원을 한다. 그러면 현대차가 대충 250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SK도 대충 한 200원 하고, 그 다음에 LG 밑에 뭐 한 100원씩 하고, 이게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대충 정해져 있어요. 한국은행권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정해져 있죠. 뭐 국민우리 신한 하나가 4대 은행이니까 4대 은행은 얼마씩 해라. 대충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가 50억씩 가장 많이 냈죠. 이게 뭐 어쨌든 예금이니까 120일 뒤에 찾아오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최소 120일은 예치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예금 예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 예금할 수도 있고 다르게 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예금을 예치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베네핏을 주는 거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이렇게 자랑을 할 거고요. 고객들한테 야 이거 봐라, 대형은행들 우리한테 예금한다, 우리 안 망한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행동 자체가 오늘 증시를 살리고 지역은행을 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금융권에서도 우리가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의미가 있고 좋은 모습이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위험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국 같은 경우에는 위기 때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죠. 예전에 뭐 동화도 너무 오래된 동화기도 한데, 뭐 여우와 호리병에서 여우가 쫓아오면 호리병을 뭐 하나씩 던져서 여우를 뭐 가시덤불 생기게 하고 뭐 구덩이 생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듯이, 금융당국도 위기 때마다 쓸 수 있는 단계의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처음에는 못 쓰고, 그 다음에 못 쓰고, 그 다음에 못 쓰고. 컨텐전시 플랜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몇 가지를 벌써 썼죠. 예금 전액 보장,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액면가로 대출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썼죠. 근데 그럼에도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계속 상태가 안 좋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 다음 단계를 하나 꺼내 쓴 겁니다.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간 금융사들 통해서 하는 거죠. 야 니네가 예금 좀 해줘라. 왜냐하면 정부 돈이 나가면 연준에서 직접 뭐 예금해주거나 이러면 그거는 또 엄청 위기 시그널하고 또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불러서 얘기한 거죠. 불러서 JP모건, JB나이먼 이런 한테 전화했을 겁니다. 전화해서 야 급하니까 50억 달러씩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분명히 모두가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돈을 모아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백기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기사 역할은 이제 JP모건 2008년에 베어 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차적으로 위기를 좀 봉합을 했었죠.
이건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공적 자금 투입하기 뭐하니까 다른 저축은행 좀 큰 대형 저축은한테 야 니네가 인수해라 이렇게 인수했었어요. 그렇게 인수시켜서 잘 메워 나갔었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계속 붓이 더 커지니까 나중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갔었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업계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십시일반 메우는 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위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다음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보셔야 되겠다. 다음 카드를 꺼내서 안정을 시켰는데 다음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위기 수준에서만 보면 위기 게이지 측면에서 보면 한 단계 높아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객출액입니다. 블룸버그가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4대 은행 50억 달러씩,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25억 달러씩, PNC, BNI 멜론, 트로이스트, US뱅크업, 스테이트 10억 달러씩 대충 다 정해주는 겁니다. 크기로 보면 뭐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돈 좀 더 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4대 은행으로 묶이니까 야 똑같이 50억 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금 전액 보장과 액면가 대출 해줬음에도 100% 안정시키지 못했다 지금. 그리고 사실 퍼스트 리퍼블릭은 그 전에도 700억 달러 유동성 확보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또 300억 달러 예금이 필요하다. 이거는 조금 약간 뒤집어 보면 조금 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닛 옐런이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하지만 CS 사태 이후로 조금 상황이 수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어제 CS 사태 이후로 스위스 은행이 유동성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다시 또 오늘 지역은행 흔들리는 거 보세요. CS 이후로는 좀 상황이 많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관련 기사죠. 월스트리트가 구원에 나섰다. 11개의 은행 공동으로 300억 달러 예금을 해준다. 이 공동 예금 해주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어쨌든 그만큼 당국의 좀 의지가 강하고 은행권도 화답은 하긴 했다. 하지만 위험의 수위는 한 단계 더 높아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대로 보시는 방법이겠습니다. 조금 재밌는 게 사실은 이거 처음 기사 나오거나 할 때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어요. 사실 다 이렇게 모이면 다 불러서 모아서 얘기하거든요. 아이디어 뭐 있어요?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예금해주는 방법, 증자 참여하는 방법, 인수하는 방법 뭐 이렇게 있는데 인수는 초반에 얘기 조금 나오다 바로 배제됐어요. 다들 싫어하겠죠. 증자도 좀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좀 들어갔어요. 인수 부분 아까 보셨지만 2008년에 JP모건 체이스에서 당시 JP모건이죠. 제이미 다이먼이 베어스턴스랑 워싱턴 뮤추얼 인수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엄청 고생했어요. 소송 당하고 뭐 너 이거 왜 인수했냐부터 시작해서 손실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제이미 다이먼이 그때 크게 되었던 거죠. 다시는 정부랑 하지 않겠다. 다시는 정부랑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압력이 많았을 겁니다. 초반에 야 혹시 인수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왜냐하면 인수해서 JP모건 같은 데 인수해서 가져가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또 이제 민주당에서 또 뭐라고 하기도 하고 민주당은 이제 좀 은행 더 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금 정도 하자. 증자 같은 경우도 참여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나중에 처음에는 조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다음 제2, 제3의 은행이 또 나온다. 그럼 증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JP모건의 또 주주들이 있잖아요. JP모건 체이스 주주들이 난리칩니다. 인수 합병하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실이 또 전이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금 정도 해주는 거로 퉁을 친 거죠. 예금 정도 해주겠다. 정부도 그래요. 일단 예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예금 정도에서 서로 쇼부를 본 거죠. 근데 그 예금 정도로 이제 될 거냐 이 부분이 좀 남은 겁니다.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도 처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증자 얘기 막 나오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 증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걸로 막았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증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중요하죠. 증자 못하면 그때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안정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공동예금도 뭐 더 해줄 수는 없죠. 뭐 계속 각출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는 한 200억 만들어 볼래? 뭐 이렇게 해서 또 200억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 또 500억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 사실 예금 공동예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배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굳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그 예금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예금을 하냐? 그러면 이제 주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겠죠. 여기가 또 부실해져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망가지면 우리도 위험해지고 수익이 안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 논리를 좀 만들어서 설명을 하긴 하죠. 하긴 하지만 공동예금 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 해줄 수도 없잖아요. 증자 쉽지 않고 인수 제이미 다이먼이 나가 하결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1차적으로 금융사들이 나서서 공동을 막은 거는 잘했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카드가 자꾸 다음 카드가 예전에 쓰던 중요 카드 하나씩 나오는 것 자체가 느낌이 조금 좋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에서 이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CS가 한번 흔든 다음에는 어디서 좀 튈지 모르겠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자본주다 시장에서도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주 발행, 자금 증자 이런 게 좀 쉽지 않다는 게 오늘도 블룸버그에서 좀 나왔어요. 사람들도 계속 고민하겠죠.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좀 녹록치 않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CS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계속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게 스위스 국기잖아요. 플러스가 이제 양, 흑자 이런 걸 내는 거긴 할 텐데 보면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크레딧 스위스 이후로. 이거는 사실 신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은행은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그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언제 다시 쌓을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JP모건 체이스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크레딧 스위스의 앞날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UBS가 인수하는 거. 왜 UBS가 인수한다고 하겠습니까? 같은 스위스니까 인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 JP모건 체이스가 지금 인수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아주 좋을 때인데 크레딧 스위스만 좀 안 좋으면 JP모건 체이스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잖아요. 인수를 할 수가 없어요. HSBC, 영국 HSBC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규모가 있는 게 또 중국 은행들이 있는데 중국 은행들은 이제 유럽계 은행 못 사죠. 예, 당연히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지분 참여도 안 시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UBS는 같은 스위스니까 금융당국이 같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1차적인 금융당국이 같으니까 UBS는 지금 계속 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사 보면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휴를 하든 같이 컨비네이션을 해서 뭘 해보라고 자꾸 이제 하는데 둘 다 싫어한다고는 하죠. 크레딧 스위스는 크레딧 스위스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임직원들도 있고 주주들이 있잖아요. 합병하면 좀 그것도 있고 또 같이 제휴해서 사업을 또 나중에 분사하고 분리하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죠. UBS도 그런 게 좀 싫은 겁니다. 또 괜히 자기가 떠앉았다가 지금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들 수도 있는데 안 좋아질까봐 서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JP모건 체이스는 UBS 인수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인수한 다음에 분사하고 이렇게 쪼개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긴 했어요. 그 얘기는 크레딧 스위스 앞날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오늘 또 채권 가격은 또 하락했다고 해요. 주가는 좀 올랐는데 채권 가격은 또 하락하고 크레딧 디폴트 스왑도 좀 낮아졌다가 다시 또 확대되고 그러니까 좀 계속 시장에서 좋지 않게 본다고 하는 거죠. 여기 이후에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한 거 0.5%포인트 인상한 거 이것도 한몫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크레딧 스위스를 보는 눈들이 조금 계속 불안한 거죠. 그래서 보면 크레딧 스위스 약간 불안하고 금융시장 여전히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이전과 이유가 좀 달라져서 좀 계속 불안하고 근데 이제 오늘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잖아요. 생각보다 세게 했죠. 0.25밖에 못한다고 하는
못한다고 본 데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가는 거지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지금 하고 일단 그리고 그 유동성 지원은 이제 뭐 중앙은행의 뭐 대출기구 각종 뭐 이제 뭐 파실리티 이런 걸 통해서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뭐 예금 보장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나눠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투트랙으로 이걸 막 뒤섞어서 이것 때문에 금리 못 올리면 나중에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이러다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이렇게 막 뒤섞다가는 스태그플레이션 맞으면 최악이잖아요. 예, 경기도 침체됐는데 물가는 높으면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걱정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약간 조금 더 룸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ECB 입장을 제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어쩌면 지금이 약간 더 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거나 더 많이 불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금리 인상이 더 어렵다. 그럼 그때 가서는 또 물가가 계속 안 떨어지고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나마 어쨌든 지금이라도 조금 시간 여유가 될 때 좀 지금이라도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연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준 ECB가 0.5로 했을 때는 연준도 0.25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CME 페드워치 보시면요, 지금은 어쨌든 0.25 확률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CME 페드워치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하루 계속 바뀌고 뭐 사건 하나 터지면 바뀌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또 당연히 또 동결이 훨씬 더 많았었죠. 지역은 엄청 깨지고 있을 때. 근데 이제 대형은행들이 지원에 나선다 이러고 나오고 하니까 그때 다시 또 0.25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ECB에서 또 0.5 올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0.25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좀 많이 더 올랐죠. 그래서 근데 여전히 중단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상황을 뭐 막 계속 많이 보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내일 주말 정도까지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느새 뭐가 터질지 몰라서요.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 쪽에 0.25 쪽이 조금 더 많아진 거는 오늘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나왔잖아요. 보시면 다시 또 20만 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얘기할 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뉴욕주에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방학 이런 게 좀 있어서 그 스쿨버스 기사님 그리고 이제 그 애들 급식하시는 쪽에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일을 쉬면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늘었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 주 보니까 또 뉴욕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진짜 요인이 있었던 거죠. 20만 건 또 밑으로 내려왔어요. 20만 건 미치면 여전히 엄청 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쵸? 4주 이종 평균도 감소했고요. 2주 이상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 이것도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이렇게 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한다고 보는 분들 분명히 계시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손으로 들어 보이는 게 이렇게 강하니까 이게 조금 3월 FOMC에는 좀 마이너스적 요인이다. 예. 파월한테는 조금 부담을 주는 자료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스태그플레이션 고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의 경우긴 한데 이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고민이죠. 어쨌든 서머스는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예. 그 라가르드 정말 잘했다. A 플러스다. 교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라가르드 A 플러스다. 연준도 0.25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침체는 약간 지금 상당히 확률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지금 침체 피할 수 없다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은행 쪽만 흔들린 다음에는. 그러면 그래 침체는 침체 갈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거냐? 그건 아니다. 어차피 그럼 침체 갈 거면 인플레라도 조금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오죽하면 골드만삭스도 계속 이제 소프트 랜딩 주장해 왔었는데 침체 확률을 10%포인트 높였습니다. 다른 데도 뭐 비슷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증시 쪽으로 좀 보면 샘 스토발 이분은 은행 대출이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또 전에도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지역은행 그다음에 크레디스위스 때문에 대출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다 위험하니까. 그럼 이제 경기가 더 빨리 둔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고 더 당겨질 수 있다. 제가 오늘 큰 제목에 따른 경기 침체가 당겨질 수 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침체가 빨리 오면 S&P가 3,200까지 갈 수도 있다. 요 수준은 뭐 전부터 계속 나오던 건데 다시 또 올라갔다가 지금 또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많은 좀 큰 규모의 투자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주 말까지 다음 주 말, 그러니까 이제 뭐 금요일 뭐 이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왜냐? FOMC가 일단 있어서 FOMC를 일단 보자. 지금 뭐 0.25 할지 0.25가 좀 더 많이 나오지만 뭐 동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거기서 최종금리가 또 나오잖아요. 최종금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다. 추가 영업정지를 나오면 금요일에 내리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확실히 맞는 부분인데요. 이제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란을 좀 줄이려면 금요일 영업시간 끝난 후 금요일 밤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다음날 뭐가 없잖아요. 다음날 어떻게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너무 긴박할 때는 주중에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그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미친듯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요일 뭐 이럴 때 수요일 뭐 평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게 이제 또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것 때문에 동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금요일 저녁부터 영업정지를 맞으면 토요일 휴일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게 뭘 못한다는 건 대충 알아요. 그리고 사람이 좀 마음이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집안에서 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TV도 좀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을 하다 보면 좀 가라앉혀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그리고 금요일 저녁 이때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주를 그걸 좀 지나고 보면 추가로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볼 수 있으니까 좀 지나고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도 좀 매정하긴 하지만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지역은행 엄청 이제 공매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먹잇감이다. 사냥하고 있다. 헌팅 표현이 그렇긴 한데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충분히 가능은 한 얘기죠. 예, 어쨌든 금융시장 전반으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투자의 뭐 한 기법이긴 하니까 어쨌든 금융시장 안정이나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 공매도가 나오면 당연히 하락할 때 더 많이 떨어질 테니까 공포감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채권 변동성 커지는 거는 뭐 아실 테고 요것도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할인 창구 지난번에 열었잖아요. 그 한 1,528억 달러 빌려갖고 새로운 이제 BTFP 115억 달러 가져갔다. 이거는 그만큼 은행들 사이에서 자금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았다면 웬 뱅크런이야 크게 문제 없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금액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구나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서 생각만 할 수 있는데 침몰하는 배죠. 베어마켓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뭐 이 사람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지금 거꾸로 처박히고 있는데 가라앉고 있는 거죠. 근데 가라앉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니? 수면에서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렇게 질문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약간 그런 겁니다. 수가인이 지나면 물 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 여부도 잘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나온 조치는 상당히 발빠른 조치로 좋았습니다.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 모습이 하나둘씩 나온다는 게 조금 마음 한구석이 조금 이제 걸린다는 거.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보면 이런 조치 나오고 그 다음엔 사실 뭐 증자나 인수 뭐 이렇게까지 또 나갈 수도 있긴 해요. 뭐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베어 스턴스가 어쨌든 JP 모건이 인수한 다음에 6개월 뒤에 결국 또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장 크레딧 스위스 사태도 마찬가지로 당장 조금 이게 괜찮아진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몇 개월 뒤, 뭐 6개월 뒤, 연말에 이런 식으로 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베어마켓 그 설명하는 거는 저렇게 보니까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갖고 왔고요.